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식을 말하다. 제가 계속해서 가격 차트에 올리는 기준선, 응용 수식으로 해서 기준선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 수식과 피봇의 중심값, 피봇의 1차 저항, 그리고 피봇의 2차 저항의 수치를 어, 치환시켜서 볼린저 밴드 중심 기준선, 네, 볼린저 밴드 1차 피봇 기준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2차 피봇 기준선을 구성해서 한번 응용 수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 타점을 좀 보는 거죠. 중심값 돌파, 그다음에 1차 저항 돌파, 그다음에 2차 저항 돌파. 그다음에 눌림목이 나오는데요. 이 눌림에 대해서 밴드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97.5%였죠. 그래서 중심값의 눌림을 받고 다시 재돌파할 때가 다시 매매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피봇 중심, 피봇 1차, 피봇 2차의 수치를 치환시켜서 하나의 볼린저 밴드 피봇 기준선을 만들어 봤고요. 네, 두 번째 시간에는 바로 이제 BNF 매매 기법이 들어있는 지수 2평 저가 이동평균선, 지수 2평인데 이제 25일이죠. 25일에 저가 이동평균선과 여기에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5일에서 20%의 괴리율, 그 다음에 25%의 괴리율을 보이는 부분에 일목구름으로 표현했죠. 또한 후행 스팬이 바로 26일 뒤에서 지수 2평 저가 25일을 후행 스팬이 돌파할 때 매매 타점. 자, 이런 부분이죠. 후행 스팬이 지수 2평을 돌파할 때, 주가를 돌파할 때, 기준선을 돌파할 때, 그 다음에 20%와 25%의 계류를 돌파할 때가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죠. 또한 주가가 괴리율 20%, 그 다음에 25%의 이 구름의 지지를 받는 부분. 주가를 올리고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 나오는 이 패턴이 좀 보일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종목을 살펴보면, 자, 이런 부분이죠. 지수 2평을 돌파하거나, 기준선을 돌파하거나, 그 다음에 계리율 구름이죠. 계리율 구름을 돌파하고, 눌림 받을 때 보면 이렇게 눌림을 받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의 지지, 그 다음, 괴리율 아래 있는 부분은 저항, 그리고 25일 지수 2평을 자, 올라타고 상승하고 구름을 돌파하고 그리고 지속성을 보는 거는 바로 후행 스팬을 보면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보는 이제 기준선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자, 일목균형표를 활용한 또 기준선을 좀 만들어 볼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목균형표의 구름처럼 보이는 부분하고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 보이죠. 여기에 보면 이 구름은 뭐냐면 볼린저 밴드 상한선, 자,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그다음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의 이제 중심 가격의 기준선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거는 예전에 제가 강의에서 만들어 봤던 기준선이었습니다. 기준선을 포함하고요. 또한 일목균형표에서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의 값을 바로 볼린저 밴드 상한선으로 치환을 시키겠습니다. 치환을 시켜서 일반적인 보통의 일목균형표에 나온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가 아닌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 선행스팬 수식을 치환시킨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일목균형표의 구름이 아니다.
자, 이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볼리저 밴드의 지표요. 상한선의 특성과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의 특성, 그 다음 일목균형표의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의 특성을 합성을 해서 하나의 이제 기준선을 만드는 겁니다. 기준선을 만드는 건데요. 여기 이제 볼린저 밴드 지표가 보이시죠? 빨간색, 그 다음에 황금색.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볼린저 밴드 중심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하한선으로의 세 가지의 지표로 구성된 게 볼린저 밴드죠. 볼린저 밴드 지표에서 보면 중심 가격 21, 그 다음 상한선, 하한선. 그래서 볼린저 밴드의 수축과 확장, 요 패턴을 보면서 주가의 상승과 하락, 그 다음에 조정, 눌림, 이런 걸 보는 게 이제 볼린저 밴드 패턴을 보는 거죠. 요 볼린저 밴드 상한선 이 수직값에서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의 수직값을 같이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볼린저 밴드 상단 중심선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중심선으로 나오는 게 이 옥색으로 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과 그다음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치환시켰습니다. 또한 이 구름 같은 경우는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에 대한 수직값과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수직으로 이제 치환시켜서 만들어낸 이제 구름입니다. 구름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원리와 매매 이제 공략법은 이런 겁니다. 볼린저 밴드 상한선, 기준선에 이제 중심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가 있으면,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해서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갈 확률은 2.5%,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올 확률은 97.5%. 여기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중심값의 눌림을 받을 때, 혹은 이 중심값을 이탈하면서 구름의 지지를 받을 때, 여기가 바로 이제 눌림목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또는 주가가 이 중심 기준선을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의 특성과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 있습니다. 기준선에서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볼린저 밴드 상한선 밖으로 주가가 나갈 확률 2.5%입니다. 다시 밴드 안으로 들어올 때 눌림을 받을 때 보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에 보통 눌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의 안에서 이 표준편차와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의 특성이 좀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 그 다음에 하한선 요 사이에 중심값 21이 아닌 바로 기준선 값과 볼린저 밴드 상한선 안으로 들어오는 값, 이 값을 치환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제 옥색으로 표현된 이 중심 가격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좀 삭제해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중심값이 되는 겁니다. 중심값이 돼서 주가의 이제 패턴을 보게 되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 바로 구름을 돌파합니다. 이것도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치환시킨 구름인데 돌파할 때 주가와 함께 상승하죠. 그러면서 이제 구름을 좀 뚫어준 이 부분 눌림이 나옵니다. 눌림이 나올 때 구름을 이탈하면 손절이지만 다시 구름을 돌파하고 중심값이 상승할 때 여기가 트레이딩의 관점에서의 매수 포인트, 그다음에 다시 기준선 아래로 내려와서 구름의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게 또 하나의 눌림목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 구름을 돌파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고 후행 스팬도 구름을 돌파하면서 밖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심 가격이죠. 일목균형표의 중심 가격. 그래서 돌파하면서 상승. 자, 기준선을 돌파하면서 주가 상승, 후행 스팬이 모든 걸 다 뚫어주면서 상승.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중심 가격입니다. 중심 가격 이 지표에 올라가면서 상승하는데 요것도 매매 타이밍은 뭐냐면 26일 뒤에서 나오는 후행 스팬이 뚫어준다는 얘기죠. 구름을 뚫어주고 기준선을 뚫어주고 중심 가격 뚫어주고 여기 때마다 매매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 구간을 보게 되면 후행 스팬이 뚫어줄 때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기준선을 돌파했던 요 시기 26일 바로 여기죠. 여기서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또는 후행 스팬이 중심 가격을 돌파했던 26일 자 26일 후행 스팬이 돌파했던 시기 26일 바로 여기가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제 눌림목이 나온 그 부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후행 스팬이 기준선을 돌파하고 아래 부분에 구름으로 안으로 들어왔죠. 여기서 보면 매수 포인트 잡는데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되겠죠.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조정이 나왔고 아직은 매수 포인트로 보시면 안 됩니다. 매수 포인트로 보려고 하면 바로 이제 요 구름 안으로 들어가고 중심 가격을 돌파할 때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항이다. 저항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후행 스팬이 바로 구름 아래에 있다는 부분. 이게 이제 저항이다. 라고 이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곳을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기준선 돌파, 구름 돌파, 중심값 돌파할 때 매수 포인트를 잡아서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콘 라이프.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자, 기준선이 바로 이제 구름을 뚫어주면서 이미 자, 됐고요.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 구름이죠. 상한선 구름이 이렇게 얇아지는 거는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걸 볼 수 있고 초기 때의 매매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의 선행스팬과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가 만들어내는 구름을 볼린저 밴드 상한선으로 치환을 시키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수식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요. 다시 한번 매매 포인트를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목균형표를 응용하기 때문에 일목균형표라고 수식을 불러오겠습니다. 일목균형표로 이제 수식을 불러온 다음에 항상 이 상태에서 복사하는 걸 아시죠? 복사를 누릅니다. 복사를 누른 다음에 지표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응용 기준선 그런 다음에 일목균형표라고 하면 되겠죠. 자, 볼린저 밴드 상단 응용 기준선 일목균형표. 자, 이제 일목균형표라는 제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구름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수식 1번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환선이 아닌 바로 볼린저 상단 중심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심선이라 하고요. 자, 이 부분에는 전환선 이 수식을 지우겠습니다. 지우셨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기준선을 치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 2번에 보시면 기준선 수식이 있습니다. 기준선 수식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 1번에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불러놓은 수식을 아래로 내리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 상한선의 수식을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변수를 지정하시고요. BU는 변수를 먼저 지정하겠습니다. BU하고 BB 밴즈입니다. BB 밴즈 BB 밴즈 업 상한선의 함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페리오드 그 다음 D1 값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의 수식입니다. 그래서 BU라는 이제 변수를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준선 수식에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치환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하이라고 있습니다. 고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준선은 26일의 고가와 저가의 중심 가격입니다. 수식을 보면 2등분이라는 이제 수식이 끝에 붙은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고가와 저가로 나눠지는데 이 고가 하이 부분을 볼린저 밴드 변수 BU를 적용하고요. 이 로우 부분이 있어요. 로우 부분을 바로 BU로 적용해 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수식은 볼린저 밴드 상한선 중심 가격을 치환시켰습니다. 자, 이 부분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준선, 이 기준선은 그대로 놔둡니다. 그 다음에 후행 스팬도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이 부분을 볼린저 밴드 상한선으로 치환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26일 앞에 있는 것을 현재 종가 자리로 당겨 놓겠습니다. 현재 종가 자리로 구름을 이제 당겨 놓는 그런 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서 보시면 좀 전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 변수 지정한 것을 복사를 합니다. 다음 4번에 가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볼린저 밴드 상단 볼린저 밴드 상단 선행 1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붙여넣기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도 마찬가지로 하이와 로우 부분에 비유 변수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shift라는 함수를 지워야지 바로 현재 종가 자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hift와 가로 열기 하나를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부터 시작되죠. 그 다음에 하이 부분을 비유 변수를 넣고요. 비유 변수를 넣죠. 여기 로우 부분을 비유 변수로 넣고 하이 부분을 비유 변수로 넣고 로우 부분을 비유 변수로 넣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 midi period -1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워야겠죠? 그러면은 요 4등분까지 수식이 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미콜론 마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여기서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를 넣으셔야 됩니다. 변수를 어떻게 내냐면 선행 1는 하고 변수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행 1로 변수를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선행 1,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미드 피리어드로 하시면 됩니다. 미드 페리오드, 미드 페리오드. 자, 이렇게 해서 수식이 하나 이제 완성됐고요. 자, 5번.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한선 변수를 적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shift라는 함수를 지우겠습니다. shift라는 함수와 가로를 하나 지우고요. 자, 이 부분에서 끝부분에 보시면 2등분까지 하고 세미콜론, 그 다음에 비유라는 변수를 넣어야죠. 비유라는 변수, 로우의 비유라는 변수. 자, 됐습니다. 자, 이거는 선행 2는 하고 변수를 넣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선행 2, 가로 열고, 미드 페리오드.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표 조건 설정. 먼저 피리어드가 들어가죠. 피리어드. 20. D1 값이 들어갑니다. D1. 2.0. 수직 검증. 이상이 없죠? 라인 설정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상산 중심선 옥색으로 하겠습니다. 7포인트. 기준선 그대로 7포인트로 맞출게요. 후행 스팬 5포인트로 맞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 같은 경우는 구름으로 그대로 표현하면 되겠죠? 스케일은 가격이면 되고요. 작업 저장.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만들어 보면, 자, 볼리저 밴드 상단의 중심선과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과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가 만들어내는 구름. 자,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일목균형표의 업그레이드 버전, 하이브리드라고 하죠. 하이브리드 일목균형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일목균형표를 활용한 이제 매매를 보시게 되면 구름과 기준선과 그 다음에 후행 스팬.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 패턴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일목균형표에 저는 매매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알 겁니다. 그래서 기준선이 구름을 돌파할 요 시기가 바로 본격적인 급상승이 나옵니다. 기준선이 구름을 돌파할 때가 주가의 급상승 패턴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일목균형표의 기준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 기준선이 구름을 돌파할 때 엄청난 이제 상승이 보이죠. 한컨 라이프도 보면은 구름을 돌파할 때 기준선이 구름을 돌파할 때 엄청난 상승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기준선이 구름을 돌파할 때 YIK 같은 경우도 기준선이 구름을 돌파할 때 기준선이 구름을 돌파할 때가 바로 이제 이런 상승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선이 구름을 돌파한 다음에 어마어마한 상승 나왔죠. HLB. 자, 여기서 주가가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또
타점이 되겠죠. 기준선이 구름을 돌파할 때가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차를 보게 되면은 저항입니다. 현재 이제 저항을 갖고 있다. 자란 테크놀로지 보기는 기준선이 구름을 돌파할 때가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제주은행 보겠습니다. 구름이 기준선을 돌파할 때 급상승이 나왔죠. SK하이닉스, 자, 기준선에 눌림을 받았습니다. 자, 요 패턴이 후행 스팬이 이 아래로 나오면서 간다고 하면 엄청난 또 조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여기 구름 위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또 하나의 눌림목이 되는 거고요. 삼성중공업을 보게 되면 구름이 기준선을 돌파할 때, 기준선이 구름을 돌파하는 거죠. 기준선이 구름을 돌파할 때 시기를 보면 엄청난 상승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가격 차트에 올리는 또 응용 수식의 기준선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한 패턴 한번 만들어 봤죠. 피봇을 활용한 거, 그 다음에 25일에 지수 2평과 20%의 계류율, 25%의 계류. 여기 보면은 후행 스팬과 또 기준선을 좀 활용한 부분이 있고요. 자, 오늘 이제 만들었던 거는 어떤 일목균형표의 하이브리드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